바로 최근이었죠. 2025년 10월 2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례적인 속도와 효율성으로 한국 아로카를 지원하는 4가지 핵심 법안을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한 법안의 이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호저 법안 폴추피네입니다. 왜 하필 호저일까요? 호저는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어 그 어떤 포식자라도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바로 그 어떤 무력 도발 세력도 감히 입을 댈 수 없는 강력한 가시를 지닌 호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 법률에 명시된 실제 조항입니다. 이제부터 한국은 미국의 무기 구매 리스트에서 일본, 호주와 완전히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최우선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제재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한 뒤에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평양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그 대상을 끝장내겠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표되어 전 세계,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입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저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 승인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작 보름 줄어든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전에서 이 15일의 차이는 곧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내일 당장 휴전선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한국이 긴급히 방공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승인 절차만 한 달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같은 동맹국들도 보유하고 있는 미국제 무기를 즉시 한국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 절차 또한 15일에서 30일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무기 공급 루트가 단 하나에서 여러 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루트가 초고속 도로로 뚫렸다는 뜻입니다. 평양의 지휘부가 도발을 감행할지 말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의 방어 능력은 이미 대폭 강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신속 결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특정 무기를 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미국의 재고가 부족하다면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이 자신들의 재고를 먼저 한국에 내어주고 나중에 미국의 보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양을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 침략 저지 법안을 모티브로 한 대북 침략 저지 법안이라는 직접적인 법적 억지력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개념은 간단합니다. 결과를 미리 명확히 보여주어 무력을 쓰려는 자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 처참한 대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광범위한 제재 명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제재 대상은 남침이나 국지도발에 참여하는 군사조직, 북한의 국영기업, 금융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무력 도발을 결정하는 핵심 지도부 인물들과 그들의 자금줄, 이익 네트워크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즉, 일이 터진 뒤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는 순간 내 뼈가 부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제재의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고관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경제 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 내부로 돌려봅시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는 놀라움을 넘어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나 적화 통일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0%에 가까운 국민이
북한 체제와의 어설픈 타협을 반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려 75.5%의 국민이 한국형 방패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누구에게도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 예산 증액을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 51%에 달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린다는 건 결국 내 세금을 더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과반수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은 위협의 긴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확고하다는 증거입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68%에서 72.5%의 한국 국민이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비율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한국은 아직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그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전투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민심은 그 어떤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국이 무기와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한국인을 대신해 싸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지키는 건 결국 한국인 자신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지가 외부 지원국들에게 가장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경일 연설은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선 당시 득표율이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 앞에서 한국 사회가 당파적 분열을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천명한 한국형 방패 K 전략은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치밀한 방위 전략입니다. 첫 번째 층은 하드웨어 방어, 즉 K돔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진보되고 포괄적인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이 주로 박격포나 로켓을 막는다면 한국의 K돔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드론, 심지어 극초음속 무기까지 요격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과 도서 지역을 아우르는 이 시스템을 위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과 협력하여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천궁, 각종 레이더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해 한반도 전체를 덮는 거대한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을 찾아내 대응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말이죠. 두 번째 층은 사회적 총력전 태세입니다. 정부는 전사회 방위회복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민간, 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실전적인 국민 행동 요령을 새로 배포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팸플릿이 아닌 진짜 생존 지침서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입니다. 튼튼한 대한민국과 같은 민간 단체들이 수만 명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민방위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학생, 주부들이 응급처치와 화생방 대처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동네에 훈련된 시민이 있다면 적은 군대를 점령할 순 있어도 준비된 사회를 점령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대전 당시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이 독일군을 괴롭히고 아프가니스탄이 강대국을 버텨낸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층은 가치관 방어선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방위를 단순한 영토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 대전체주의의 싸움으로 정의했습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한반도의 갈등을 지역 분쟁에서 전 세계적 가치 대결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유럽의 자유를 위한 것이듯 한국의 저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최전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없는 결정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가치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멈추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무기 시스템이 멈춥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현대 문명이 마비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실리콘 방패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평양과 그 배후 세력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인의 저항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 침투는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평양의 계산대로라면 한국 국민은 공포에 질려 타협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위협이 강해질수록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은 커졌고 자체 무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평양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완전히 오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법안, 한국국제연대 법안은 북한의 외교 고립 작전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 유엔의 과거 결의안들이 북한 정권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국제기구에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 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여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외교적 선동을 막아냅니다. 과거 북한은 불법 무기 거래와 해킹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일부 국가를 매수하려 했지만 이제 미국이 그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북한의 검은 돈에 현혹되어 한국과 등지면 미국의 지원도 끊길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법안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자유세계 전체의 의무다. 시간은 결코 평양의 편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어력은 날마다 진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는 견고해지며 국민의 의지는 강철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북한의 전략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균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결국 우리 한국인의 몫입니다. 억지력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 공격을 버텨내고 상대를 멸망시킬 반격을 가할 의지와 능력입니다. 외부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기고 내 땅을 지키는 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72.5%라는 항전 의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전 세계의 한국인의 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심이 있기에 미국의 지원도 국제사회의 연대도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뜨거운 의지를 차가운 실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GDP의 3%로 최종적으로는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증세나 복지 축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과반수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공짜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법으로 약속했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잠재력을 실력으로, 결심을 능력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철 호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